한 젊은 남자가 스탠포드 대학원을 단 이틀 만에 자퇴했습니다. 교수들은 경악했고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 황당해 보였죠. 하지만 그 젊은 남자는 단 이틀의 대학원 생활 후 형과 함께 첫 번째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그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개인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는 민간 우주 기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또 다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기차로 내연 기관차를 이긴다고? 꿈 같은 소리야. 하지만 그는 전기차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52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회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현대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혁신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능력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고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법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론 리브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백과사전을 통째로 읽고 SF 소설을 탐독하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10살에 컴퓨터를 배워 12살에는 직접 게임을 만들어 팔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가정 환경, 학교에서의 괴롭힘, 사회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의 특별한 사고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17세에 그는 남아프리카를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홀로 시작하는 것. 이거부터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는 퀸스 대학교에 입학했고 나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에도 남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분야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인터넷, 우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의 말을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에게는 이미 명확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1원리 사고법입니다. 제1원리 사고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까지 분해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존에 지어진 집을 보고 이 집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벽돌과 시멘트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가정이나 상식을 모두 의심하고 진짜 본질적인 것들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추로 사고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제일 원리 사고는 근본적인 진실로부터 추론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로켓은 비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로켓이 비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 사업은 돈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로켓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무엇인가? 알루미늄, 철, 니켈,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 이런 재료들의 원자재 가격은 얼마인가? 로켓 전체 가격의 2% 정도다. 그렇다면 98%의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조립과 운영 방식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조립하고 운영한다면? 이러한 제1원리 사고를 통해 그는 스페이스X를 창업했고 그 결과 기존 로켓 발사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더 나아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서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테슬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라면 전기차는 성능이 떨어진다. 배터리가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라서 전기차는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제일 원리로 접근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적 기능은 무엇인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사람과 물건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화석 연료를 태워야 하는가? 아니다.
전기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기차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배터리다. 배터리의 근본적 한계는 무엇인가? 에너지 밀도와 비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 그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했습니다. 1995년 머스크는 형 킴벌과 함께 첫 번째 회사인 집투를 창업했습니다. 이는 신문사들을 위한 온라인 도시 가이드 서비스였습니다. 1999년 컴팩이 집투를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했을 때 머스크는 2,2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라인 결제를 매우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보낸다고? 해킹당하면 어떻게 하나? 절대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물리적 화폐나 종이 수표가 필요한가? 아니다. 디지털로도 가능하다. 보안의 근본적 원리는 무엇인가? 암호화와 인증이다. 이를 충분히 강화한다면 엑스닷컴은 후에 컴피니티와 합병하여 페이팔이 되었습니다.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 최대 주주였던 머스크는 세전 1억 6,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이 막대한 자산의 대부분을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투자하며 더 큰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직장에서는 이전에 다 시도해봤는데 안 됐어 라는 말을 듣고 창업을 생각할 때는 이미 시장에 비슷한 게 너무 많아라는 말을 듣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현실성이 없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머스크처럼 제일 원리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가? 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만 해왔는가? 왜 다른 방법은 시도해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기존 가정들을 하나씩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보면 각각은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스크가 로켓을 재료 단위로 분해해서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분야의 해결책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하드웨어 제조에 적용했고 인터넷 비즈니스의 빠른 반복 개발을 자동차 제조에 도입했습니다. 이런 크로스오버적 사고가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실패는 옵션이다.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기존 방식을 벗어나려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모든 사업은 단기적 수익보다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관점이 있을 때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의 사고방식은 그의 사업 운영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딜러를 통한 판매, 점진적 개선, 내연기관 중심의 설계.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딜러를 거쳐야 하는가? 직접 판매하면 안 되는가? 왜 엔진룸이 있어야 하는가? 전기차라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는가? 왜 자동차에 물리적 계기판이 있어야 하는가? 소프트웨어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직접 판매,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우주 산업은 정부나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로켓은 일회용이 당연하고 발사 비용이 비싼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질문했습니다. 왜 로켓이 일회용이어야 하는가? 비행기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는데 로켓은 왜 그래야 하는가?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통해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었고
로켓이 발사 후 다시 착륙하는 SF 영화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머스크의 사고방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역방향 사고입니다. 그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에서 역산해서 현재 해야 할 일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거대한 로켓이 필요하다. 거대한 로켓을 만들려면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이 필요하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려면 정밀한 착륙 기술이 필요하다. 정밀한 착륙 기술을 개발하려면 작은 로켓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거대한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분해하고 각 단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제일 원리 사고를 적용해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하는가?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각각을 분해해서 보면 시간 부족은 효율성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예산 부족은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기술적 한계는 다른 접근법으로 우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미 시장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존 서비스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다른 산업의 성공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 머스크의 또 다른 특징은 속도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일을 설정하고 그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모든 기존 방식을 의심합니다. 이런 압박이 오히려 혁신적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테슬라 모델 3의 대량 생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생산 일정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하던 것을 몇 달 만에 혁신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접근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도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번 파산 직전까지 갔고 스페이스X도 초기에 3번 연속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옵션이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되 그 위험을 완전히 피하려고 하다 보면 혁신도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머스크의 접근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그는 개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만들 때도 단순히 좋은 전기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우주 사업을 할 때도 단순히 로켓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우주 개발, 화성 이주까지 포함하는 전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적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 전체를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사고법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임팩트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이런 목적 의식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도 지속적으로 동력을 제공합니다. 페이팔은 금융 서비스의 민주화를,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교통의 실현을, 스페이스X는 인류의 다행성 종족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이 있을 때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머스크처럼 세계를 바꾸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이 과목은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 대신 이 과목의 본질적 개념은 무엇인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일은 항상 이렇게 해왔어라는 관성 대신 이 일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가라면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야라는 고정관념 대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 머릿속의 한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원리부터 다시 생각하고 기존 가정들을 의심하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머스크식 사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더 자주 던지고 문제를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서 생각하고 다른 분야의 해결책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의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